자,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명태균 씨 논란이 있을 때 이 전화 통화가 논란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개인 전화를 쓰지 않고 공용폰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그 폰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계엄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을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통신 보안에 대한 그런 의식 없이 계속해서 개인 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거에 분명 이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초기에 했을 때 분명 그 개인 폰에 증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 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뭐 사실 대통령의 직무가 끝난 이후에 다시 그 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했는지 버렸는지 폐기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폰을 만약에 뭐 폐기했다던가 그럴 경우 저는 증거인멸에도 우리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구속 사유 요건으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휴대폰을 두세 번 바꿨고 또 텔레그램도 이미 탈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윤 대통령에 대한 휴대전화 확보, 이 밖에 다른 자료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휴대전화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원식 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오늘 의장 직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오전 대통령실, 경찰청, 국회 경비대 곳곳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 발빠르게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죠.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가 빨리 사건을 이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판에 가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근거로 경찰관이 지금 수사 대상이니까 관련 사건으로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저 원래 초기에는 법원 행정처장도 이건 국수본, 경찰이 하는 게 맞다, 내란죄 수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고 경찰도 연루된 걸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청 법상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법원에서도 이 입장을 추가로 바꿔서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게 되고 좀 뭔가 중심을 잡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그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거든요.
본 사건에서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위법수의 증거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밝혀내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그런 위험성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 수사 자체의 수사권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있다고 보여지는 경찰이 주도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법수익 증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과연 혼자 주도하는 이런 수사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웬만한 것들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신속하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또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이 사상 초유의 이 두 사람이 모두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셀프 수사라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속도를 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무총리까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국정이 매우 엄정한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경찰 조사 얘기 나왔는데 조사 참석하실 건가요? 수사 고발에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자, 먼저 가세요. 자,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2월 3일 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이죠.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은 아주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막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본인도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는 않겠다. 질 책임이 있으면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한덕수 총리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막판까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아서 마치 이 계엄에 책임이 있는 중요 인물로 지목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보도와 또 후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를 했고 또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을 때도 지체 없이 이를 수락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야권의 주장, 어떤 문제 제기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는 좀 비껴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즉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정부도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느냐, 누가 실질적으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상당히 공백 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헌법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관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이런 한덕수 총리마저도 어떤 무리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그 권력을 매우 그 권한을 흔든다면 사실 이것은 국민의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 안보상으로도 매우 위중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지금 현재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면밀한 상황 규명을 하는 것은 옳겠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그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은 선택이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대통령의 유고시 또는 직무가 정지될 때에 그 권한을 이임받는 그 다음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소환 대상이 되고 조사를 받고 또는 내란과 관련된 이 주동자로 지목받고 이러다 보면 국정 운영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 이야기할 내용들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 뉴스 시작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 이와 관련된 속보가 지금 속속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을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수본, 경찰 국수본도요. 대통령실, 이에 앞서서는 또 경찰청, 서울청, 국회 경비대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압수수색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화 내역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요 압수수색을 위해서 대통령실 앞에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무실이나 건물 내로 진입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약에 진입을 막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별달리 진입할 수 있는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또 없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청와대를 진입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격렬한 대치 끝에 무산이 됐고 추후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결국은 탄핵 사태로 이어지고 나중에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대통령실이 물론 여러 가지 안보상 또 국정 기밀상의 이유로 대통령실을 전격적으로 전부 개방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국수본이 원하는 자료가 있는 장소와 위치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더 좋은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오는 우리 취재기자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대기 중에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율이라고 함은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 특정한 지정 장소, 특정한 자료에 대해서만 만약에 허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처럼 임의 제출 형태로 그 목록을 받아서 추후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만 옆에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이 배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변호인들이 배석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배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이 지금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도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데 긴급체포가 되어 있으면 48시간 안에 정식으로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경찰은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와라라고 반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경찰은 영장을 이제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수사에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까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게 어제의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경찰이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빨리 좀 조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수사기관들끼리 이런 뭐 수사에 관련돼서 속도전 양상으로 벌이게 되다 보면 그러한 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도 지금 현재로서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든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한다 또는 보완 수사 요청한다. 저는 그것은 진짜 수사기관 간의 힘겨루기에 불과하고 네.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면 저는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 배제시키고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기능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을 통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도 하겠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법안도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에 있는 자료를 이첩받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설특검이든 간에 아니면 특검 법안을 통한 특검이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한 것을 두고도 계속적으로 직무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은 혹시 진입을 하게 되거나 조율이 완료되는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